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직장에 다니는 삶이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불안해서 뭐라도 해볼까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어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루틴 있잖아요. 퇴근하고 침대에 좀 누워있다가 배달음식 주문하고 유튜브 보다가 자고 이런 날들 있잖아요. 이게 심리학자들은 그걸 일종의 보상심리나 생존 모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는 접근인데, 근데 문제는 이 모드에 갇히게 되면 현대사회에서는 성장이 멈춰버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퇴근하고 휴식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1-2년은 또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뭔가 되는 대로 살기는 싫은데 뭘 해야 될진 또 잘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뭔가 하루에서 무의미함이 뭔가 자주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20대 때 해두면 삶이 폭발적으로 변하는 것들,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은 결혼도 했고 저번 달에 딸이 태어나서 지금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혼자 아기 분유를 주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이전들을 조금 돌아보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96년생 30살인데 20대 때 이걸 해두긴 정말 잘했다, 아니면은 비록 최근이지만 이거는 진짜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모아봤어요. 조금 더 어릴 때 해둘 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실 수 있나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은 회사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얼마나 받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지내게 되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20대 때 한 살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내가 결국에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무엇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20대 후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2030에게 재테크라는 가치를 전달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많은 기회들, 많은 감사한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는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들은 제가 얻을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사실 엄청 뾰족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모르면 배우면 되고 내가 어떤 걸 제공할 수 있을지조차 사실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요. 그걸 지금부터 천천히 찾는 여정, 그리고 부단히 고민해보는 것.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 자체가, 근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게 외적으로 구현이 되게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행동이나 실행으로 구현이 됩니다.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꼭 20대 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행동력 키우기인데, 제가 느끼기에 결국에 어떤 사람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것, 어떤 사람의 성과를 결정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행동력. 근데 여러분, 행동력이라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뇌과학적으로 행동력이라는 게 이 전전두엽의 기능으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행동력이 되게 강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실천 지침으로 삼았던 건 멜 로빈스라는 사람의 5초 룰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를 세보고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Just do it.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더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퇴근하라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퇴근하고 옷만 갈아입고 15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그 15분 내에 무조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해버리고,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설거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행동을 하는 액션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로 그게 훈련이 되는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바로 행동을 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이 행동력을 미리 키워놓는 것 자체가 나중엔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돌아보면 조금 더 빨리 이 행동력을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환경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행동력을 키우는데 이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예시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너무 어려우면 바로 운동을 갈 수 있게 운동복을 침대 바로 옆에 두거나, 아니면 내가 릴스나 쇼츠 같은 걸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조금 스스로 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할 때 아예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어플을 지워버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 통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갈수록 나를 바꾸려면 결국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나를 바꾸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20대 때 하루빨리 조금 했으면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저는 요즘 출퇴근할 때 책을 한 권씩 갖고 가서 독서를 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직장까지가 지하철로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집중을 하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사실 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지혜로운 선인들의 지식, 그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고민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지식의 집약체를 저희가 거의 거저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다 보면 되게 겸손해지고 아는 것도 늘어나고 지혜도 쌓이면서 여러모로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행동력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지식을 레버리지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독서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을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만간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챌린지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좋은 문구를 나누고, 그리고 인증도 하고 하면서 독서랑 조금 가까워지고 책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작은 챌린지를 하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연애인데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나랑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랑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서로 결이 잘 맞는 경우라고 해도 어쨌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마주하게 된 새로운 세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애를 한다는 건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랑 마주하는 일이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연애라는 건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인내심이나 배려 같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하는데 20대 때 연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쌓이고, 저 같은 경우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전에 했던 연애 경험들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때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러분 연애 많이 하세요. 많이.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운동인데요. 출퇴근엔 독서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주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게 몸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꾸준히 귀찮아도 해야 될 걸 하고 그런 인내심을 늘려가고 이런 과정도 운동에 포함이 되거든요.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그 하루를 어느 정도 생산적으로 보냈다라고 느끼기에는 되게 충분한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돼주더라고요. 물론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 행위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이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전히 저의 모습으로 살고 있냐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과거의 저보단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완벽한 삶이란 건 없잖아요. 저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20대를 지금보다 더 불완전하게 보냈었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3개월 해보시고 3개월을 채우셨으면 6개월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있죠? 많은 부분은 이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퇴근하고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천천히 나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재테크나 경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느낌이 새로운데, 어쨌거나 20대에 방황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황도였습니다. 안녕.